우리 여성단체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턴가 특정 여성단체가 여성부 장관을 다 맡아서 했고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들은 다 그 특정 여성단체에서 비례가 나왔습니다. 비례하고 나면 또 장관들을 하고 또 다른데 이사장들을 하고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보수 학부모 단체들도 많은데 그동안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기셨구나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일권 교수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1968년도는 유럽의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아마 우리 정 교수님께서 여러 단체들하고 이와 유사한 강연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1960년대의 유럽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미리 말씀을 다른 강연에서 하셔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스킵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논의를 우리가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게 왜 이렇게 성의 정치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으실 때 소와 성애라고 하는 게 그 소와 성애, 성은 섹슈얼이고 애는 러브인데요. 그게 정말 러브일까요? 불법입니다. 성착취입니다. 소아라는 거는 우리는 소아하면은 막 어린애로 하지만 사실은 마이너리티,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도 고3이 아니면 미성년자입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연령대의 미성년자들한테 소아 성애를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성착취고요.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토론을 조금 제가 개발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968년에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굉장히 기념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작이 프랑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럽의 1968년은요. 프랑스에서는 68 혁명이라고 안 하고요. 5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5월 혁명. 왜냐하면 5월에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5월 혁명이 일어난 까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월남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반전운동을 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독일로 가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안티파라고 하는 운동으로 이제 이데올로기화 되기 시작을 하고 그 이데올로기의 한 줄기로 섹슈얼리즘, 이 젠더 이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전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만 해도 승전국입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다른 게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나치 시대에는 유대인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들도 잡아갔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을 엄청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안티파라고 할 때 안티파가 안티파시즘입니다. 참 그 제목도 사실은 안티나라고 그래야 될 텐데 안티나치즘 뭐 이렇게 시작했다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안티파시즘이라고 해서 이거를 글로벌리 굉장히 일반화시킨 파시즘에 반대한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반체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잘 한번 요거를 보시면서 판례를 보시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톡톡 들어오실 거예요. 반체제 운동을 하는데 이 반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나치 운동하고 엮입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운동은요. 기존의 가치를 다 허무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해체, 아까 설명을 해주셨죠? 가족 해체. 그 다음에 성도 일부 일처제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때 말씀을 하셨던 시몬드 드 보부아르하고 사르트르하고 그 부부가 개혁혼, 센세이셔널했죠.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는 막 괜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럽의 68 혁명이라고 하는 독일의 68 혁명은 중국에서, 중공이죠, 중공에서 이루어졌던 문화혁명하고 사실은 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혁명은 뭐를 위한 혁명이었죠? 장개석 정권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사실은 장개석 군대보다 훨씬 아주 조그만한 집단이었는데 그게 중국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뇌 속에 있는 이 자본주의적 기존 질서, 기존 가치, 기존의 도덕관념, 이거를 다 빼내야 돼요. 그거를 다 빼내려니까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외세혁명. 그래서 바이올린도 다 갖다 불살라버리고 치워버리고 외국어 그 다음에 교수, 학자들 안경만 썼어도 막 자아비판하는, 그렇게 했던 중국의 문화혁명은 6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가죠. 그것이 독일에서는 1960년대 말에 안티파 운동이 기존 가치, 기존 질서, 이것을 해체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 막시즘, 설명을 하신 대로 우리 지금 문화 막시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느끼지 않으세요? 모든 문화 권력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영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무용, 이게 모든 문화에 막시즘적 요소를 집어넣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쇠뇌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학교로 가지고 오면 학생들한테 알게 모르게 좌경화시키는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 또 뭐죠? 박사방 사건. 그 운영자들 나이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전교조, 이해찬 세대에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저 뒤에 아까 소개를 안 하셨는데 우리 황인희 작가님 와 계신데, 우리 어제 제가 북한 교과서하고 한국 교과서하고 비교하는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황인희 작가님께서 우리 국어 역사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라 국어 교과서, 음악 교과서도 문제라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문학 작품, 시 속에, 소설 속에 있는 그의 모자 속에 빛나던 그 빨간 별의 그 강인함을, 그 빨간 별은 뭘까요? 인민군 별이에요. 그것을 그 문장을 읽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민군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인민해방군이죠. 그런 게 현재 지금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은 역사 교과서만 얘기하시지만 문학에, 국어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음악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술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일에서는 1968년에 2,500명으로 해서 사회주의 학생연맹이 만들어지고요. 학생연맹이, 그리고 기성 정치를 공격합니다. 우리 적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기성 정치를 공격하면서 그 사회에 존경받는 직업이나 존경받을 인간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네. 사성 장군을 군복 입힌 채로 수갑 채워서 포석줄로 꼴까서 수감하던 장면 기억하시지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성 정치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도덕적 반성, 도덕적으로 반성해야 돼. 너네 적폐 세력들 말이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왜 전교조 교육감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혁신학
학교를 왜 만들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뿌리가 바로 이런 데서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은 이미 이거는 bullshit, 개소리야 라고 해서 이 68 혁명을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했고요. 오덴발트 학교 폐쇄됐고요.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은, 우리 전교조 교육감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파기한, 다른 나라에서 반성하고 네버게인 하는 것을 우리 교육에 가지고 와서, 작년에 조희연 교육감이요, 교육청 산하 예비군이 죄송하지만 10분이 지나서요. 1분 내에 마무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그 도서관에, 자료실에 소아성애적 책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조직적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것이 70년대가 되면은 과격 테러 단체가 대두하게 됩니다. 이게 적군이라고 그러죠. 우리 왜 이번 대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됐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우리 받아들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플라톤의 향연,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 단어로 슈가 코팅을 한 거죠. 슈가 코팅을 해서 속에는 이리의 발톱처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로 침투했고, 그것이 시대착오적이게도 우리 교육 현실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5월 혁명이 반전운동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우리 5년 내내 들은 소리가 전쟁이냐 평화냐 물었어요. 국민을 상대로. 그죠? 반전운동, 그 다음에 반핵운동, 우리 원자력 발전소, 그죠? 원전 반대하면서 이 정권이 태양광으로 전 국토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뭔지를 대입시켜 본다면 정말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토론을 해가지고 토론문을 요청받았을 때 한 40분 만에 썼습니다. 3개 갖다 썼는데 카톡으로 보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낸 걸 갖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연역을 따지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노동자 농민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이 소위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유럽은 안정된 사회이기 때문에 도대체 소련식의 그런 이 볼셰비키 혁명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공산주의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상 진지전을 사실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논란은 바로 그런 것과 꼭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람시의 진지적 개념은 이런 거예요. 사회 각 분야에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이런 등등의 분야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혁명을 위한 진지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뭘 더 원하느냐? 사회 전체가 아노미, 즉 혼란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혼란에 빠지고 나면은 일거에 체제를 뒤엎는 그런 혁명 전략의 하나이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은 교육, 문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람시의 진지전을 다른 이야기로 해서 문화학 시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가도 사실 너무 나갔죠. 아까 우리 정일권 교수님께서 말제를 하실 때 나왔던 무슨 뭐 남색 소화성애 그리고 저기 그 근친상강 이런 문제들은 참 우리 전통관념에서 보면은 더러워도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그까지 그런 정도 끝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쪽까지는 저는 충분히 침투할 여력이 있고 지금 사실 그 작업이 시작되었다. 저는 2008년부터인가요? 경기도에서 시작을 돼가지고 서울의 학생 인권 조례가 조례화될 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이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 조례라도 폐지하고 대신 학생의 권리 의무 장전을 제정을 하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긴 이야기라도 좀 짧게 얘기했다면 이런 겁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전혀 사회적 합의를 갖다 이룬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조차도 다시 한번 체에서 걸러내서 아주 누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없는 부분만 저는 교육의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소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교육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강요당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교육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정 교사 집단에 의해 가지고 이 정치적 편견이나 아니면 개인적 편견이 교실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치러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신중학교의 한 역사 교과서를 한 자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교조 교사 출신 같습니다. 범죄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선거는 잘못된 선거다라고 중학생 아이들한테 자기의 개인적인 편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반드시 건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따르면은 우리 교육은 이 정파성이나 아니면 파당성 또는 개인의 편견을 갖다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논란도 그와 저는 괴를 갖다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됐든 교육부 장관이 됐든 아니면 교육감이 됐든 특히 제가 이제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반드시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른 교육을 갖다 받을 권리를 수호할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반드시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6조 1항을 제정을 할 때 적어도 교육자들의 양심과 양식을 갖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기적으로 갖다 비롯한 교육자파의 입장에서는 그런 양심과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 지금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젠더 페미니즘,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들어와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구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인 편견을 아이들한테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교사들이 결코 교단에서 그런 개인적 편견
이런 부분들을 또는 정치적 타당성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페미니즘,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 교육위원 최명복입니다. 네. 아까 와서 오자마자 내가 항의를 했는데 이 앞에 시의원 최명복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 시의원 아닙니다. 교육위원입니다. 시의원은 한개구에 4사람이 있고요. 국회의원은 한개구에 2사람이 있고 교육위원은 3개 구에 1사람 뽑는 사람이에요. 예, 국회의원이 6명분에 가치가 있고 등가가 있는 의원인데 시의원이라고 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일공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이해가 갔을 걸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학부모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해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리 교수의 이거 행복교육, 대한민국 교육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김대리 교수의 주장은 한국 교육은 지옥이다. 독일 교육은 행복교육이다. 그게 뭐냐면 독일은 대학 서열을 없애자,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자, 등록금을 없애자,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생활비를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같은 데는 120만 원 줘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동독은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서독은 한 120만 원 정도 줍니다. 우리 정일봉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접목시킬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학시험을 없으면은 우리나라 대학생들 전부 다 서울대에 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대학 들어가면은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돈 준다 그러면 거의 100% 다 대학 갈 겁니다. 근데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 같은 데는요, 중학교 선생님부터 대학 가라고 애들이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가는 아이들이 40%가 안 됩니다. 근데 김여리 교수님의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대학 안 가도 내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정부가 선생님이 대학 가라고 그랬으니까 내 청춘을 수비하는 겁니다.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국가의 연구기관의 교수가 되고 직장을 갖게 되면 내 능력을 국가에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내한테 대학 다닐 때까지 생활비를 달라는 이런 제도가 김도희 교수의 제도고, 그 다음에 시험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김대리 교수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시험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독일은 시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학년제 때문에 1, 2학년 시험 없고 초등학교 시험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평가가 안 되잖아요. 이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쌓인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중간고사가 있다. 6월달 중간고사 시면 4월달부터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문에 2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말고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독일은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면은 날짜가 없습니다. 야, 오늘 시험 본다. 그럼 아침에 와서 하루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하이소셜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청중들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그 다음에 핀란드 교육은 한국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잘못된 법인데, 동성애 허용, 예를 든다면 내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유학을 보냈더니 한 3년 만에 장가 갔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 며느리가 보니까 남자야.
우리 딸이 유학을 보냈더니 시집 갔다고 데려오는 사위가 여자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면요, 김상권 교육감하고 광동 교육감 작품입니다. 헌법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때 내가 교육위원인데 이걸 막으려고 수탱에 노래했는데 민주당 시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쪽수가 모자라서 못 막았거든요. 요즘 고딩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초딩맘. 고딩맘은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은 엄마를 말합니다. 중등맘은 중학생들이 아이를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인권 조례를 할 때 이걸 가지고 다툼인데 그 다툼의 얘기를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학교 때 데리고 와야 되나 안 데리고 와야 되나? 나 도저히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좌파 정교조이들은 데리고 오면은 조장이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 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엄마가 아이인데 모유 수유실에 가서 수유를 할 때 친구들이 4명 옵니다. 그럼 그 엄마 친구가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아니에요? 나는 바깥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데 걔들의 표현은 뭐냐면은 이 아이의 엄마 친구가 이모들입니다. 야, 이 아이가 이모가 많아서 참 행복하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쉽게 말씀을 표현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위원을 하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교수를 하고 대서강 강사를 하고 교육위원을 하고 지금 뭘 하느냐면 탤런트 이순재 씨와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뮤지컬 공연을 다닙니다. 8년째. 다니는데 그 뮤지컬에 학교 폭력 예방 자살 방지 뮤지컬이에요. 학생들 자살이 1년에 거의 한 13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자살하는 학생들을 뮤지컬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저는 스토리텔링을 제가 다 쓰고 감독도 하고 연출가도 내가 임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310개 교수해 줬는데 아이들이 자살할 때 제일 큰 게 염세비관이에요. 두 번째 왕따, 성적비관, 부모 이혼. 그 염색비관 중에 처녀성이 강제로 이뤘을 때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교실에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을 피아노의 세계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나게 합니다. 야, 노예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요, 너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이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다고 꼬치닥꼬치닥 앉아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염색피관이거든요. 그때 자살할 때 자살하는 아이가 징조가 다 나타납니다. 이 교육이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관심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냐면 밤낮이 바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혼자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세집니다. 고집이 세질 때 그때 부모나 선생님이 정신병에 신경정신과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면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편집으로 넘어갑니다. 편집으로 넘어가서 신경분열이 와서 자살을 하지 처음부터 갑자기 자살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공약에 11개 교육지원청에 의료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해놨습니다. 그 의료지원센터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전대여기 교수님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오해할까봐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예방주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학생들 자궁경부염 예방주사를 맞춰야 합니다. 그걸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공짜로 맞춥니다. 그런데 맞는 아이들이 한 20% 정도 돼요. 이 중고등학교 때 경부염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른이 돼서 자궁감이 거의 90%가 없어집니다.
여자 자궁암이 사망률 5위 안에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코로나 예방주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난 안 된다 이런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있잖아요. 요즘 고등학생 되면은 성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13%가 넘습니다. 남학생들은 임질, 매도 오늘 뭐 이 제목이 이렇게 좋아서 솔직히 표현합니다. 많아요. 이걸 누가 케어를 합니까? 엄마 아빠가 병원에 가면 아이들 말을 안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전부 불임이 됩니다. 그래서 11개 교육지원청에 의료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상의 아이들의 건강검진도 우리가 맡고 말할 수 없는 여학생, 남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교육감이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오늘 정일공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 김두리 교수님과의 뜻이 전혀 다른 반대학자 같아요. 만약에 제가 교육감 된다면 정일공 교수님을 서울시 교육청에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